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시 10년 대간이 말과 차자로 공신을 가게 하는 일에 대하여 극론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이어서 논하기를 새로 제수한 사섬시 부정 박윤이 전에 고원 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서재를 그 고을 사족의 집 과부에게 강제로 장가들이려고 유향, 풍간 및 향리, 관노들을 모아 밤을 타서 핍박하였는데 그 과부는 가만히 뒷문으로 도망해 나가고 친족들이 헌부에 호소하여 국문을 당하였습니다. 마침 사가 있어 주의를 면하였으나 박유는 성품이 본래 용잔하고 소행이 또 이러한데 하루아침에 산품에 승진시켜 물자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기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저런 인간들은.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개성부 유생 장익 등의 상서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한시영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개성부 도회는 사실 인재를 양성하는 아름다운 일이 오니 상서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옵니다만 유생으로서 문과 생원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부역을 면제하는 일은 이것이 비록 권장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다른 도에 없는 바를 어찌 개성 한부에서만 하겠습니까? 하고 오세김 정문영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이전 개성부 도회법의 문과 생원 진사에 합격하면 그 부역을 면제하는데 이것이 널리 유진함을 베푸는 미이지만 대전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규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또 개성은 서울과 상가가 멀지 않으므로 재주와 학문이 있고 뜻이 있는 선비라면 반드시 성균, 사학 및 경기도에 와서 참여할 것이오니 그 길이 넓습니다. 그 상언을 거행함이 불가할 듯 하나이다 하고 이 극도는 의논드리기를 개성도회가 대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왕의 특명으로 행한 것으로서 정말 성대한 뜻이오니 다시 거행한들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다만 고도의 인재가 많지 않은데 만일 네 사람을 뽑는다면 멸함되게 차지하는 패단이 있을까 두려우며 또 서울에서 멀지 않으므로 서울의 자제들이 반드시 시험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매해 2명씩을 뽑고 향위의 예의에 의하여 빈공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으며 생원 진사에 합격한 자에게 부역을 면제하는 하교는 신은 알 수 없사오니 애저로 하여금 상고에서 의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니 세겸의 의논을 쫓았다. 빈공은 외국인이 입주하여 공부를 바침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부작 이성근 등이 상서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성왕이 처음 정사할 때 주공이 경계하기를 크게 공을 기록한 문적을 보니 공정하였다. 이는 너가 다 공정함으로 백공을 가르쳤어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크게 공적을 기록한 문적을 보니 백관들이 본받는 것이 모두가 상의 공정하고 사사로운 데서 나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유자는 자기 편을 두둔하는가? 유자가 자기 편을 두둔한다면 그 결과는 불이 처음 살살 타다가 끝내 활활 타서 끌 수 없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은 농공행상에 있어서 사정에 끌리는 폐해가 처음에는 매우 작지만 나중에는 마가 끊을 수 없는 이르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군이 공신을 봉하는 초기에 있어서도 그 공과 사의 분별을 살펴 감히 참남하게 상을 주지 못하거늘 하물며 세대를 계승한 인군으로 선왕께서 이미 갚은 공을 추상하는데 공변된 의논을 배제하고 사정에 따라 외람되게 장명을 시하는 것이 가하옵니까? 근자의 공신적장에 대해 어질고 어리석음을 물론하며 귀하고 천한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위로는 일품에서부터 아래로 삼품에 이르기까지 외람되지 않은 작업이 없으며 안으로 서관 밖으로 수령까지 모두가 외람되지 않은 관직이 없습니다. 허리에 금과 무소뿔의 띠를 두른 자 중에는 노예와 환관의 무리가 섞이기도 하고 초헌을 타고 옥관자를 붙인 자 중에는 탐남하고 간사하고 용렬한 무리가 많이 끼었습니다.
부조의 엄덕을 밑자리로 해서 높은 관직에 이르렀는데 그 엄덕을 밑자리로 외람되게 높은 작업을 받으니 가계자도 충의위가 아니면 낼 수 없으며 승직자도 충의위가 아니면 될 수 없으니 조중에서 어진이를 권장하던 관작이 충의위의 관작이 되고 조중에서 어진이를 대우하던 조정이 충의위의 조정이 되었으니 관작의 외람됨이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저작이 모두 곤산의 옥이요 금완의 구분을 담는 그릇이 되었으니 신등은 마음을 풀칠하고 눈에 티를 넣는다는 비난이 다시 오늘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관작은 인군의 큰 권병입니다. 법을 만들어 중요하여도 오히려 잃을까 두려운 것인데 만일 또 스스로 경히 여긴다면 장차 무엇으로 사람을 권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주공이 징계한 말을 받들어 공을 폐지하고 사를 따르는 폐해를 생각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영망을 쾌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여기서 유자는 어린애를 말하며 성왕을 말한다. 충의 위는 공신 후손들이 속한 관부이다. 저작이 모두 곤산의 옥이다는 곤산은 옥이 많아서 까치를 잡으려고 주워서 던지면 모두가 옥이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관작이 너무도 참남하다는 하게 준다는 뜻이다. 금완의 구분은 금화는 원래 귀중한 것이어서 구분을 담을 수 없는 것인데 구분을 담게 되었다는 것은 즉 관작은 귀중하게 어진이에게만 주어야 하는데 어질지 못한 사람과 천인에게 주었으니 마치 금원의 구분을 담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콩 100석과 쌀 50석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사원 홍흥이 아뢰기를 신이 성종조 이래로 여러 번 불차의 은혜를 입사온데 털끝만한 보답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수된 본직은 신이 시거할 것이 아니온데 지금 감히 사피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논녀를 하여 성은을 만분의 1이라도 조금 보답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공신의 가게 하는 일은 매우 외람된 것이옵니다. 슬기로운 자도 1000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도 1000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버리지 마시고 빨리 명을 개정하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여 이르기를 엉방의 비둘기 기르는 사람 4명을 옹원에서 공개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선 홍흥이 공신을 가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좋지 않으니 다시 아뢰기를 세종조에도 공신의 작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위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세종을 본받으신다면 다스리는 효과 역시 세종 같으실 것입니다. 또 표현말로 가선을 삼으셨는데 인군이 관작을 애석히 여기신 후에야만 사람들이 작성의 귀함을 알게 되옵니다. 연말의 그릇이 상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종조의 홍기다리 도승지를 채임할 때도 역시 가선이 되지 못하였는데 지금 연말은 어찌 용역시 특별히 가게를 하옵니까? 원컨대 성종으로 법을 삼으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공신의 가게가 과연 외람되니 청간대 대간을 말을 쫓으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선 홍흥이 공신 가게하는 일에 대하여 긍론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순변사 이계동이 외인에 대한 조처를 취한 내용을 급보하다. 신이 본도에 와서 좌도의 수사 이양 병사 원중거와 우도 수사 이영상과 더불어 병부를 합험하였습니다. 다만 내 돈에 각 토를 치니
신이 친히 가서 점검하여 이를 보게 되면 그리가 멀어서 더디게 될 것 같으며 머리서 지휘만 한다면 혹시라도 분간하는 여러 장소리 조치를 잘못할까 두려워 부득이 돈의 각도에서 여도, 사도, 발도, 녹도는 증거에게 회령포, 마도, 단량도는 장흥부사 양관에게 어란포, 금갑도, 남도포는 이 영산에게 각각 분장시켜서 수색하고 토벌하는 모든 일을 미리 정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증거로 하여금 연해 각전의 날랜 군선인을 뽑아내어 배의 크고 작은 것을 보아 고르게 격군을 실어 각각 요괴처에 정박 대령하게 하였으며 신과 이양은 본령의 병선 2척, 복작선 29척, 돌산포 만호, 임춘손이 그늘이 작은 배 6척, 광양, 순천, 두고리, 날랜군사 184명, 수군 112명, 복작간 142명을 골라서 본월 22일 배를 띄워 외적이 왕래하는 요해 수로에서 30좀 되는 돌산도 외면 흑도로 향하여 들어가서 정박하고 여러 배를 나누어 깊이 들어가 채탐하게 한 후에 다음 도달하는 원중고 양관 이 양산에게 각포를 나누어 맡아 수색 토벌하려 하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공신의 가게가 외람한 일이라고 하려니 전교하여 이르기를 경등이 처음 일품 가게만 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대간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너는 면대해서는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말라 하였으니 처사가 불가하지 않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9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대산 홍흥이 공신 가게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9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공신 가게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고 이어 말하기를 대신이 각기 생각하는 대로 숨김없이 가는 것입니다. 어찌 대간을 두려워하여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9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영의전 신성선이 그를 오려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성선이 병으로 하여 오랫동안 이를 보지 못하고 강곡한 사연으로 사면을 애걸함으로 부득이 허락한다. 이런 뜻으로 비답을 지어 하사라 하였다. 비답의 대략에 여전히 대신이 퇴직할 나이가 아닌데 사직하고 휴양하겠다는 청이 있으면 진실로 윤허하여 대우하는 도의의 결함이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걱정하고 애씀으로 병을 얻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휴양을 청하고 주양하는 성의를 간곡히 나타낸다면 역시 감당치 못할 것을 억지로 권하여 그 성품을 거스릴 수는 없다. 더구나 경은 친족으로 원구요 지위는 상공이다. 일찍이 선조를 섬기고 또 과인은 몸을 보필하 했으니 어리가 이미 휴적을 같이 하고 몸이 역시 중경에 관계되므로 이래서 내가 방약한 처음부터 아침 저녁 우러러 온 바이었다. 어쩐 일로 작은 병이 떠나지 않아 사양하는 그를 여러 번 오리게 된 것인가? 중책으로 번거롭게 하는 것이 경을 편안히 하는 일이 아니므로 부득이 청하는 대로 하여 높은 생각에 부응하노라. 그러나 의심되는 의논이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결정지어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선 홍흥이 아래기를 전하께서 전년 상중에 계시면서 외람되이 공신들의 작지를 다하시고 검년에 겨우 상기를 마치시고 또 순차에 의하지도 않고 외람되게 가자하셨습니다. 대간이 여러 번 아뢰었는데도 굳이 거절하고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사언만을 쓰시고 공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공으로 마음을 삼으시어 전후 외람되게 제수한 가자를 모두 다 개정하시었고 널리 준수한 인물을 구하여 여러 직위에 배치하여 중망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선 홍흥이 공신들에게 외람되게 가자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경상도 수군 절도사 최집승이 외적을 추격 체포하지 않았으니 청와대 관원을 보내어 공문하옵소서 하였다.
승지 싱수권은 아래기를 진주 연해 지방 백성이 군량을 배로 실어 가다가 적을 만나 겁탈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삼천진 권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육군에게 미움으로 그만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적을 따라갔는데 정량 사량 지방이래로 병력이 적어 끝까지 쫓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남방에 진을 설치한 것은 본래 외를 방비하기 위해서인데 삼천진 권관이 저기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곧 쫓아 잡지 않았으며 정량 사량 만호 역시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영이 거제에 있어 방비가 극히 기묘한데 절도사 최집승이 변경 방배는 뜻을 두지 않고 멀리 성주에 가서 적의 절발을 초래해야 했으니 다 함께 죄가 있습니다. 만일 관음만 보내어 국문한다면 변경 장수들이 을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다시 경계함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게 하라 하매 윤필상 노사신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변경에서 실수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해이하다면 변이 있더라도 누가 즐겨 몸을 내놓고 미급한 일에 나가겠습니까? 의금부에 명령하여 잡아다 추국하여 후의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진주 백성이 같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기회를 타서 쫓아갔는데 삼천진 권관에게 저지되어 끝내 공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니 상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 정문영, 이국도는 의논드리기를 신승훈이 아는 것은 참으로 변방 장수들을 계측하고 격려하자는 뜻이오나 한 번 실수가 있다 하여 모두 다 잡아다 군문하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사오니 우선 병조에서 아랜대로 경찰관으로 하여금 군문하게 하소서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수군의 아랜대로 잡아다 군문하는 것은 마땅하옵니다. 다만 남방에 경보가 있는데 변방 진영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으니 장수를 경질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사량, 정량, 만우는 응원하지 않았으니 역시 죄가 있지만 어찌 그만한 연유가 없겠습니까? 경찰관으로 추국한 후에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여러 번 공신의 가자가 불편함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신성선을 거창 보원군 겸 영병연사로 이육을 호조 참판으로 이을을 한승부 좌윤으로 김심을 우윤으로 정경주를 평안도관찰사로 박승지를 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로 임사홍 가선 상호군으로 변종인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수사 변종인이 아뢰기를 신이 젊어서부터 변경 소임을 제수받은 것이 모두 12번이었는데 다행히도 국가의 위령을 힘입어 모두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난해에는 병안도 절도 사이에 제수되었다가 중한죄를 범하고 파면되었습니다. 신의 나이 지금 65세라 기력이 소모되었는데 더구나 지금 남도는 방어가 더욱 기묘한데 국위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재차 공신 가자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헌문관에서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비록 무상하나 의논하고 생각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가한 것을 말씀드리고 부한 것을 가하는 데에 있어서 오직 지극히 공정할 뿐입니다. 말이 공정한 것이 아니면 감히 일반 사람에게도 고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신총에 조달하겠습니까? 국시를 유지하는 자는 대간이요 국정을 의논하는 자는 대신입니다. 지금 대간이 복합하고 정부에서 집박하는 것은 공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만 못하고 한 사람의 지혜가 여러 사람의 지혜만 못하며 100사람이 모이면 공정하지 않게 의논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하께서 공론을 배제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시어 공신만 높이고 총애하려 하시고 조정을 낮추고 관작을 천하게 하면 근심하지 않으시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가 한번 열리면 요형의 무리가 다투어 나와 어질고 어리석은 것이 거꾸로 놓이고 간사하고 정직한 자가 위치를 바꾸게 될 것이니 선한 사람이 해체되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공으로 사를 면하면 백성이 진실로 감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힘써 공론을 따르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참새 잡는 사람들을 월봉을 주지 말고 구품 녹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참새.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학문관 부재학 이승건 등이 아뢰기를. 작상의 외람됨이 조종조 이래로 이렇게 심함이 없었고 공의를 막아 물리침 역시 오늘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간이 대궐을 떠나지 않고 논쟁한 지가 거의 수놀이 뒤 지났습니다. 꼭 전하를 과실 없는 곳에 서게 하고야 말려 하오니 어느 결혈의 관직에 나가 이를 보리까. 이러므로 온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품지 못하고 서경이 많이 지체되어 일반의 심정이 통하지 못하니 발을 걷고 수탄하는 자가 그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간암을 막으심이 특별히 사대부만이 마음에 불쾌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까지도 모두 원망하고 탓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이다지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상수하여 공신 가자인 하는 일을 논하는데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명하의 좌우 응방의 예비 응사를 매번 8명씩 전가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가자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고 면대를 청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부재학 이승근이 사자를 올려 공신 가자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공신 가자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또 예비 응사를 가정하는 일과 참새 잡는 사람에게 녹직 제수하는 일이 불편함을 논하고 이어 서게 하기라. 당나라 헌종이 즉위하여 오방소아에게 복납하는 것을 파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오방소아가 마을에 나아가 참새를 잡았는데 모두 횡포하여서 백성들의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을 문 혹은 우물에 치고 우물 위에 치고 있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문득 말하기에 내가 상관께 바칠 세일을 놀라게 하였다고 하고 곧 심하게 때리니 부득이 돈이나 물건을 내고 사과를 해야 갔습니다. 헌종이 동궁에 있을 때 그 패단을 알았기 때문에 즉위하고 맨 먼저 이것을 금하였습니다. 또 상고에 보면 고려 때 응방을 설치하고 널리 응사를 구하니 경외의 호부한 양정들이 밀려와서 부역을 면제받고 방자하여 횡포한 짓을 하므로 나중에 패단이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전하께서 갓 정사하심에서 참새 잡는 사람에게 녹직을 하사하신다면 저들이 반드시 언어를 믿고 성상의 비율을 맞추어 나중에는 당나라 오방소아의 폐해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응방을 폐지하지 않고 예비 인원을 많이 청하신다면 중의 양민이 반드시 서로 다투어 속하여 나중에는 고려 말기 응방의 걱정까지 이르게 될 것이오니 모두 중지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예비 영사는 특별히 파하지만 그 밖의 것은 좇을 수 없다므로 다시 아뢰었으나 좇지 않았다. 오방소아는 당나라 때 선의원에 속하던 5개의 작은 붓으로 초방, 골방, 요방, 응방, 구방이었다. 소아는 각 방에 딸린 심부름꾼인데 오방의 의무는 수리, 비둘기, 새, 매, 개 등을 기르고 때로는 나가 사냥도 하여 임금의 식천을 공급하던 것이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오방소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내관 김자원이 상언하기를 신은 이미 자궁이 되었고 또 아우나 조카도 없사오니 청컨대 신의 특별한 가자를 망부에게 대신 주시옵소서 하니 이조로 내려보내매 이조에서 회개하기를 죽은 사람에게 대신 가자한 얘기 없으며 또 아들의 자계를 대신 그 아비에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니 회개의 문 말미에 옷으로 서서 이르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뱃설시키고자 하니 그 심정이 가상하다. 특별히 그 원을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7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백청밀 20말, 청밀 15말, 잣, 계암 각각 20서, 호두
15말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주부사 구치군을 보내어 망나라 서울에 가서 황제의 탄신을 할애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여 공신 가자 하는 일에 대하여 농계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이번 과거장에서 공신을 대하는 방법을 책문 제목으로 내자 온 과거장이 모두 지금의 가자가 외람하다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니 이것은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 역시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께서 친히 보신 바이니 청컨대 힘써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책문의 제목으로 낸 것이 역시 그르다. 대간이 방금 논란하기를 맞이하는데 초야의 선비들이 어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인가. 조정에 있는 선비도 이치에 통하지 않은 자가 많은데 더구나 초야의 선비가 무슨 소견이 있겠느냐 하였다. 말은 그런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공신이 가자는 것이 불편함을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노사신 정문영 어세겸 한수영 이국동 박한성 조숙기를 명하여 윤씨의 묘호를 의논하니 사당은 효사 묘소는 회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여 궁중 안에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도망해 온 제포 외인의 송환 문제 등을 신수건 등이 아래다. 명하여 도망해 온 제포 외인 여계를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니 승지 신수건 등이 아래기를 여계가 서울로 도망해 오는데 무인지경 들어오는 듯 하였으니 변경할 방비가 없음이 심합니다. 그가 지나오면서 유숙한 원역의 거주민들을 추론하여 후인을 징계하게 하옵소서. 또 여기는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데 물은즉 하는 말이 그 주인이 사도의 영으로 이자곡식을 웅천 주민들에게 받느라고 항상 민간에 왕래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외노의 관시 출입은 정한 한계가 있는데 소재지의 관리가 태만하여 단속하지 못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함께 문주에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지나오면서 유숙한 곳을 물으면 반드시 숨기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형장을 써야 하니 사람이 반드시 많이 다칠 것이므로 웅천 제포의 관리만을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사원 홍헌과 대사관 홍석보 등이 서계하기를 전공이 한마디 말에 나라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어느 나라 사람 말에 인군되기가 어렵다 하였으니 인군되기가 어려움을 한다면 한마디 말에 나라를 일으킴을 기약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한마디 말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어느 사람 말에 나는 인군이 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오직 그 말하는 것이 나를 어김이 없는 것이 즐겁다 하였으니 만일 선한 것을 어김이 없다면 또한 좋지 않으리까? 그러나 불선한 것을 어김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마디 말에 나라를 망함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해석자는 말하되 인군되기가 어려운 것을 한다면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하여 유지할 것이요 그 말이 나를 어기지 말라 하면 참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이를 것이니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꼭 아니지만 그 흥하고 망하는 근원은 여기에서 갈린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계시는 자리는 곧 조종의 자리입니다. 조종께서 천명과 인심을 얻어 전하께 큰 사업을 남기시고 갓난함을 주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그 자리를 어렵다 하십니까? 쉽다 하십니까? 쉽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성인과 광인의 기미가 판가름되오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사은혜를 옳다 하십니까? 그러다 하십니까? 옳다 하고 그러다 하는 데에서 흥하고 위태로운 조짐이 나누어지오니 경계하여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여러 군자가 쌓으려면 100년도 부족한데 한 서인이 무너뜨리기는 하루도 넘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 잘못된 문이 크게 열렸는데 여러 사람의 일치되는 말이 천청을 돌리지 못하오니 전하께서 장차 어찌하시려는 것입니까? 신등으로 전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어김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신등이 여러 달 동안 대궐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전하로 하여금 성명을 거두시게 하여 끝내 관심 없는 곳에 이르게 하고자 말려는 것이오니 청컨대 빨리 개정하옵소서 하였으나 쫓지 않았다. 다시 서게 하기를 예전에 인군의 덕을 찬미하는 자가 가난한 것 따르기를 흐르는 물같이 한다 하고 선한 것을 보면 미처 따르지 못할 것 같이 한다 하였으니 이는 간남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괴하게 결단하고 머물러 두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등이 여러 달 동안 극론하였으나 다만 불륜이라는 두 글자로 거절하기를 너무도 굳게 하시어 전하께서 간남을 쫓은 것이 흐르는 물 같고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리까? 대저 일의 시초는 가오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뉘우쳐 고치면 이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유의하셔 3번 생각하소서 하니 석의 말미에 어서로 이르기를 들어주지 않으려면 불륜 2글자로 회답하는 것뿐이요 어찌 다른 말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 번 소를 올렸으나 그때마다 불륜으로 회답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성건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듣사온데 윤씨의 묘를 효사라 이름했다 하온데 신등이 진실로 성정의 망극하심을 나오나 다만 인구는 종묘만이 효라 칭하고 다른 데는 효라고 칭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묘를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윤씨는 이미 종묘와 끊어졌고 전하는 조종의 중함을 계승하였으니 윤씨를 향사하는 사당은 결코 효로 이름할 수 없습니다. 또 듣사온즉 대신이 그 묘호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하는데 어찌 다른 호가 칭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힘써 대의에 따라 빨리 효사의 이름을 호를 고치시면 이만 다행이었겠습니다 하니 어스로 그 말미에 쓰기를 사람이 자식된 자가 모두 효도를 중요하는데 어찌 효사의 호를 종묘의 혐의 된다 하느냐. 너희들은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또한 호를 고칠 수도 없다 하였다. 또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어스를 보고 반복하여 생각하오니 제왕의 효도는 사서인과 같지 않아 선하께서 종묘를 개성하고 제사를 받으시니 중함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윤씨에게 효사라고 그 묘를 이름하지 않더라도 역시 사사 은혜를 펼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반드시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을 붙인 후에야만 그 효도를 다 하겠습니까? 듣사온즉 대인의 의논한 호는 그 첫째가 숭희라 하는데 이것이 어찌 불가하여 감히 효사로 이름하였습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공신의 외람되게 가자하는 일과 윤씨의 묘호를 효사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쫓지 않으니 이어 서게 하기를 윤씨의 묘를 지금 효사라 칭하는 것은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자의 효도는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인의 일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성종의 유교가 해 달같이 밝은데 전하께서 추모하여 사당을 세우시니 정리가 이미 극진하옵니다. 어찌 반드시 2글자를 더한 후에야만 효라고 할 것이겠습니까? 또 사자는 영사전의 사에 빈근하고 효자는 더욱 중합니다. 전하께서 종묘의 효라 칭하시니 윤씨는 이미 종묘와 끊어졌는데 역시 효를 칭하신다면 조성을 계승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뜻에 어떠하오리까? 청컨대 개정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자가 어찌 영사전에 빈급하느냐 더구나 지금 영사전은 전이 이미 파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대간이 다시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말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말이 통하지 못하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모두 무상하여 힘이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의리가 고자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컨대 신등의 관직을 파면하여 주옵소서 하니 그 말미에 어스로 쓰기를
지금의 간정이 어찌 사태까지 이를 것인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빨리 복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그 직책을 다 하지 못하였으니 결코 직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 권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1일 이모 세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정미수가 겉보로 아뢰기를 충주 사람으로 전형감 임미의 아들 진사 임계번이 효성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혼종 신성을 폐하지 않고 밤중마다 그 아내와 함께 음식물로 봉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또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일 삼았습니다. 어미가 죽자 장례와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복을 벗은 뒤에도 초하루 보름으로 전드리는 것을 거두지 않으니 한마을 사람들이 담복하며 아무도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또 학생 박의 첩 아들 박말산이 어려서부터 효심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집이 가난하자 구걸하여다가 친히 밥지어 아침 저녁으로 봉양하였으며 나갈 때 고하고 들어와서 베이며 어버이의 뜻에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는 길쌈을 잘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성품과 행동이 불순하여 일찍이 어머니의 뜻을 어기니 곧 내쫓았습니다. 그 아비가 병에 걸리자 밤낮으로 울부짖어 울며 옷의 띠를 끄르지 않았습니다. 약을 반드시 먼저 맛보는 등 몇 달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돌아가니 곡용하여 수척했으며 상례와 장례의 여러 일들도 형들을 번거롭히지 않고 혼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소 곁에 여망을 짓고 거처하였으며 그 어미가 다른 아들을 분하게 여김으로 여망에 모셔다가 아비에게 제사드리고 어머니의 봉양하기를 하나같이 지성으로 하여 3년상을 마쳤습니다. 그 어미가 일러 말하기를 나 때문에 지금까지 아내가 없었는데 장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며 말사는 명을 듣고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미가 병이 들자 대변을 맛봐 길흉을 징험하였는데 죽은 다음에는 아비의 분묘에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너로 해서 나의 생각을 고칠 수는 없다. 우선 너희 집에 돌아가 내가 상기를 마치기를 기다리라고 하고 드디어 보낸 다음 지금까지 심요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효행이 특이하오니 정근대 대전에 의하여 포상하여 풍속을 권장하옵소서 하니 예조에 여기에 의거하여 개번은 관직으로 상주고 말사는 천인이니 정문을 내리고 부역을 면제하기로 청하자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2군 연산 3년 4월 10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간 강삼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에서 와서 더 싸운즉 공신 적장 황간에 가서 하는 일에 대하여 중회가 모두 외람되다 하여 대간 시종과 정부 대신이 여러 번 하렸는데 좋지 않으므로 대간이 지금 사직하였다고 하오니 신이 관직에 나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0일 개미 두번째 기사 동문관 은교 이수공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옛날 순임금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랐으며 당임금은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순임금이나 당임금은 큰 성인이시니 버릴만하고 고칠만한 허물이 없을 것이요 당시의 신하가 또한 어찌 순임금이나 당임금보다 어진 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이렇게 한 것은 대개 성인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착하게 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관적의 외람됨은 전하의 큰 실수입니다. 신등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가 대신이 그 불가함을 긍은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생각하시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과 다리와 팔이며 대가는 전하의 귀와 눈입니다. 전하께서 다리와 팔을 배하시어 귀와 눈을 막으시고 감히 사정을 따라 마음대로 하시어 용렬한 무리만 위로하고 기쁘게 할 뿐 조정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시니 어쩐 일이옵니까?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오 말한 자가 하루가 아닌데 전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 불가함을 알고도 고치시지 않으시며 이는 전하의 과실이 더욱 큽니다. 자기를 버리거나 인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전하께서 과실 고치는 것을 꺼려하시어 공의를 따르지 않아 대간으로 하여금 해임하고 가게까지 하시어 사람들의 시청을 노라게 하시니 신당은 사방에서 듣고 모두 전하의 간함을 막는 임금이라 할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순임금과 탄임금을 보험받으시고 아래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받아들여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옵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대간이 다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간 강삼과 홍문관 부작 이성근 등이 여러 번 공신에 위반된 가자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삼포 외인 추고 경찰관 양희지가 외인 문초의 내용을 아뢰다. 양희지가 겉보로 아뢰기를 신이 삼포에 와서 수사 첨사와 함께 외추 사두 등을 문초하기를 녹도 만호와 군졸 수십 여인을 죽였는데 이것이 반드시 너희들의 범행이다. 저 외를 낱낱이 고하고 숨기지 말라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므로 신은 이쯤 와서 너희들이 혹은 변방백성을 죽이고 의복 양식을 겁탈하여 혹은 어장을 다투어 빼앗고 관에서 보낸 사람을 구타하니 그저 마땅히 베어 죽여야 하는데도 조정에서 차마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묻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성심으로 기순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큰 언덕을 잊어버리고 지난해는 변방 백성을 죽이고 금년에는 변방 장수를 죽였으니 이것이 너희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들이 대대로 나라 은혜를 입어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고 우리 땅에서 먹고 입고 먹는다. 심지어는 해물 채취와 고기 잡는 것까지도 우리 땅이 아닌 곳이 없다. 편안히 생업을 즐기고 살면서 아들 손자를 키우니 실은 우리 국민이다. 마땅히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너희 섬을 뒤에 생각하여야 할 것인데 먼저 나라 은혜를 저버리고 매년 도둑질하고 고의로 도적을 숨기니 가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삼포 외가 도둑질한 자가 없습니다. 무릇 낚시질하고 해물 채취할 때는 관청에서 문인 사관을 주고 정한 날짜에 맞추어 갔다가 돌아오니 더구나 도적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도적이 삼포의 외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외란캐인지 어찌 모를 것이냐. 너희가 잡았어 고 한다면 조정에서도 너희들의 기순한 정성을 알아줄 것이지만 만일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 죄를 부르는 것이므로 조정에서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이니 네 이웃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국가에서 처음 약조한 것이 고초도에 나오는 자는 적외로 논제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다닐 뿐만 아니라 또 따라 도적질까지 하니 어찌하여 약속을 배반하고 패란함이 이에 이르느냐. 이제부터 저는 약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섬 밖에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 잡아 죽이겠다 하니 사두 등이 손을 부비고 이 말을 조아리며 말하기를 도주에 보고하여 잡아 고하리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말하기를 만일 국법으로 국문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숨기지 못하리라 하니 사두 등이 제삼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그저 명하시는 대로 하오리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래서 여러 번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먹였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조선 사람들은 순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4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한 지 벌써 2일이지만 복직하라는 명이 없으므로 승정원이 청하니 곧 명하여 대간을 불렀는데 다시 사퇴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4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내수사에 지나치게 물품을 반입한 것에 대해 아뢰다. 근래에 내전으로 들어가고 내수사로 실어보내는 쌀과 콩이 3천 녀석이요. 면포류도 이 수량과 비등합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영도가 넓고 많은데 만일 흉년을 만나면 형세가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가 일찍이 2년간의 한절을 만나 외창의 곡식으로 모자라서 서울에서 먹을 곡식을 내어다 백성을 구제하여도 넉넉하지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소한 일이 아닙니다. 또 더 싸운즉 상위원에서 어공에 합당하지 않은 물건을 다 내전으로 들어갔다 하온데 이것은 선왕조일 수 없었던 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는 사사 간직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용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자연 쓸데가 있는 것이 오니 마땅히 유사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쌀과 콩을 데뷔전에 드렸다. 쓸 곳을 만나면 쓰지 않고 무엇하랴. 조정의 큰일 같으면 당연히 정승과 의논할 것이지만 전국 쓰는 것까지 어찌 함께 반드시 의논할 것이랴. 상위원의 의공에 합당하지 않은 물건을 제조가 와서 구처하기를 부미함으로 대궐 안으로 들이게 한 것이다. 비록 인원은 인구는 사사로 간직함이 없다고 하지만 내수사는 선왕조부터 벌써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소소한 일을 대간이 말하고 정부가 또 안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손발을 노릴 것이냐. 자리나 차지하고 있어야 할 뿐이로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옛날 한나라의 소후는 해진 바지를 간직하였고 한나라 문제는 백금의 경비를 아꼈습니다.
천하를 놓고 말한다면 백금의 경비가 작은 것 같지만 오히려 또 아꼈습니다. 한 나라의 물건이 어찌 인군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으리요마는 자신의 소유라여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한자 한 채의 물건이 비록 복의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적당한 곳에 쓰기로 한다면 버릴 물건이 없는데 유사에게 맡겨다가 그때그때 가져다 쓰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신등이 인구는 사사로 간직하는 것이 없다고 함은 상위원의 물건을 대궐 안에 간직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내수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감히 일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큰 일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니 천교학들 경등은 특별히 대체를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라 하지만 온당하지가 않다. 반드시 나로 하여금 쓸 수 없게 한다면 늙어 메어둔 사람 같아서 비록 멀리 달려갈 듯이더라도 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때 왕이 사치하게 사용하고 절제가 없으니 상이원 제조 홍상 구수행이 상의 뜻을 받들어 맞춰 조금이라도 보고에 합당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고 숫자를 적어 올리니 상이 자주 명하여 대궐 안으로 들이게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4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상의원이 공어에 불합하여 드린 돈피 263장과 잎이 6장 모가는 승지들에게 나누어 하사하고 쇠업피 100장은 홍문관에 나누어 하사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4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대산, 홍흥, 대사관, 홍석보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제순이 처음 저기하여 먼저 사악에게 물어서 우와 백의를 얻었고 우의 천거로 직과 설, 고요를 얻었고 백의의 천거로 기와 용을 얻었습니다. 우는 큰 성인이요 백의는 큰 현인이니 사악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데 물은 후에 등용한 것은 순이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직설, 고요는 군자여 기와 용도 군자이니 우 백의의 청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청거한 후에 등용한 것은 순이 또한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성인이 어찌 자기 스스로 결단한다면 사사뜻이 혹시라도 움터 천하에 아첨하는 소인들이 나의 편백됨을 노리고 그 틈을 탈까 두렵지만 멀리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방의 문이 크게 열려 반드시 천하의 군자들이 나의 공정함을 알고 와서 벼슬 하기를 즐거워하리라 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는 위에서 팔짱 끼고 앉았고 여러 신하는 아래서 도와서 도라, 유라, 우라, 불이라 하였으되 천하는 화평하여 성덕 신공이 만세에 두고두고 영원구이 힘있게 되었으니 우리 부자의 이르신 바 넓고 넓어 백성이 뭐라 이름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크게 하실 수 있는 자질로 크게 하시려는 뜻을 분발하시어 저기 하신 처음에 다스림을 보존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정교가 달마다 내리시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중에도 탁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구하고 어진이를 첨가하고 언이를 첨가하고 공시의 교우를 일으키고 불시의 교우를 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순임금의 처음 정사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 허무하게 기쁜 안색으로 서로 구하기를 크시다 우리 왕의 마음이여 성종 26년간 태평의 정치를 계속하고 억만년 가없는 복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두호회가 못되어 성상의 뜻이 문득 옮겨 심지어는 여러 간사하고 무리하기가 신등의 아랫바와 같은 자들에게 모두 특수한 은혜를 입혀서 그만 조종조의 어진 이 대우하는 명기로 하여금 도리어 대대로 녹먹는 집의 은혜를 믿는 사사 물건이 되게 하옵니까? 옛날 한나라 무제는 문제 경제에 쌓이고 흡족한 업을 개성하여 뜻이 날카롭고 기운이 호협하여 당우를 따라갈 수 있고 3대를 초월할 수 있다고 여겨 먼저 현령 방정한 일을 들어 대정에서 책하여 큰 선비를 얻었고 백가를 내어 쫓고 공시를 높였으니 이것은 모두가 한때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무제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한다면 그 성대한 덕을 험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년 후에 사치와 욕심이 안으로 침입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거꾸로 되어 공손홍은 세상에 아첨하는 것으로 등용되고 상홍양은 재물 독점하는 것으로 등용되고 난대는 신선을 구하는 말로 등용되고 엄조는 군사를 남용하는 것으로 문성은 귀신 부리는 것으로 등용되고 오리는 바둑 두는 것으로 등용되어 많은 소인이 함께 나와 사득한 일을 하여 조정의 청정한 교화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일 윤대의 뉘우침이 없었더라면 천하가 거의 급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등은 오늘 외람되게 계품을 받은 자들이 공손홍, 상홍양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자가 얼마나 되오며 또 우, 고요, 직, 설의 무리에 죄인이 되지 않을 자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하여 성현의 보좌를 얻음으로 대순의 교화가 절하였고 사사에 따라 요사한 신호를 얻음으로 무죄의 정치가 이러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순임금을 따르시겠습니까? 무죄를 따르시겠습니까? 고르저 말기에는 흑책의 정사가 있었고 연호의 정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태사의 붓을 가진 자가 전하의 이 일을 써서 중의 위의 정사다 한다면 만세 후에 전하는 어떤 임금이 될 것입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부열의 하늘의 총명을 성인이 본받으면 신원은 공경하여 순이하고 백성은 따라 다스려진다는 말에 어두우시어 신등에게 하교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하늘의 총명을 본받으시 한결같이 공경하게 하신다면 천직을 결코 함부로 더할 수 없으며 공론을 결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삼공이 말하는데도 쫓지 않으시고 대간이 말하는데도 따르지 않으시고 천변을 토하고 신기를 움직이시면서 고치지 않으십니까? 부열은 또한 말하기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만일 그 교훈을 외우기만 하고 그 말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다스스루의 책이더라도 성심만 허비할 뿐이요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오리까? 전하께서 제순의 행함을 행하신다면 또한 제순이시며 무죄의 행함을 행하신다면 또한 무죄일 뿐. 신등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택하여 주시기를 청할 뿐이나이다 하였으나 쫓지 않았다. 도라, 요라, 우라, 불이라 하는 것은 찬성과 불찬성을 의미하는 말로도 도는 옳은 것을 찬성하는 말이고 유는 옳은 것을 수긍하는 말이며 우는 그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는 말이고 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서경, 요전, 순전, 대우, 모에 있는 것이다. 윤대의 뉘우침은 한나라 무제가 서역을 쳐서 차지하고 설치하던 둔전의 이름이다. 지금 광서성 정수 서북쪽에 있다. 한 무제는 중원에 군림한 지 50여 년 동안 크게 병력을 정원하여 영토를 넓혔는데 말년에는 국력이 피폐하여 공경에 이르게 되자 윤대의 둔전을 파함과 함께 그동안의 사치를 승상하고 신선을 구하고 소인을 등용하는 등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그렇구나. 흑책의 정사는 고려 충순왕 16년 1329년에 밀직 김지경, 대사성 고용현, 우부 대언, 봉천우 등이 왕명을 받아 인사 업무를 맡아보면서 혹은 압력에 혹은 검전에 혹은 청탁에 걸려서 관직 아래 쓴 명단은 검은 글씨, 붉은 글씨로 고치고 다시 쓰고 하여 정작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한 일을 말한다. 흑책은 고려 때 아이들이 습자하던 책인데 두꺼운 종이에 먹을 칠하여 기름에 절여 만들어 그 위에 글씨를 썼다. 글씨를 쓰고 지움을 비유해서 이름인 것이다. 태사는 사관을 의미한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4일 을요 5번째 기사.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4일 을요 5번째 기사. 홍간 전한 홍한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어제 관작의 외람된 일에 대하여 아뢰니 하교하시기를 내가 두 끝을 잡아서 처리하겠다 하시니 신등의 애욕이 더욱 심합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비근한 말 살피기를 좋아하여 그 두 끝을 잡아 백성에게 그 중을 쓴다 하시니 주자가 해석하기를 두 끝이란 여러 의논이 같지 않음이 극치일 때 선한 중에서 그 두 끝을 잡아 생각해서 가운데를 취한 연후에 선다는 것이니 선택함이 자세하고 행함이 지극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순임금의 두 끝을 잡는다는 것은 선과 악의 사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논의 선한 것을 취하되 그 선한 중에서도 또 같지 않은 것이 있은즉
그 두 것을 잡고서 가운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제가 위반되면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대간이 불가하다고, 시종이 불가하다고 하여 여러 인원이 모두 같은데 어찌 두 것을 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즉 전하 이른바 두 것이라는 것은 순임금의 두 것 잡는 것과는 크게 어그러집니다. 전하께서 불선의 것을 고집하여 비록 바른 의논이 들이더라도 선을 따라 쓰지 않으시고 우선 하교하시기를 그 두 것을 잡는다 하였으니 역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순임금은 큰 승인으로서 후세에 따를 사람이 없는데도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하여 친근한 말이라도 나의 주견을 버리고 따라서 한 선한 말을 들어도 따라가기를 강화를 터놓은 것 같이 하였으니 이것이 순임금이 큰 성인된 이유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비근한 말 살피기를 순임금같이 하시며 선한 말 듣기를 순임금같이 하시어 힘써 공의를 따르고 그 불순의 끝을 버리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간 강삼이 사자를 올려 공신을 외람되게 가자한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대간이 사직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홍문과 부제약 이성근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국의에 위나라 무공이 나이 95세였는데도 오히려 나라의 경계를 내리기를 경이하로 사장 사이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있는 자는 내가 늙었다 해 나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조정에서 각공하여 아침 저녁으로 나를 서로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이때 무공의 정신과 지려가 고무하기에 게을러졌지만 오히려 능히 자기를 버리고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착한 이름이 다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임하신 지 아직 오래지 않았고 춘추 아직 젊으시니 이것은 태갑이 광구를 힘입을 때 요 성왕이 즉위 초에 자문하는 날입니다. 비록 충직한 의논을 기다려 듣고 부지런히 정치를 잘 하려 해도 오히려 사람 쓰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사를 잘못이 많을까 두렵거늘 지금 정부로부터 대간 시종에 이르기까지 장명의 참남함을 극은하는데도 전하께서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공론의 소재는 살피지 않으사 맞고 들이지 않기를 물을 돌에 던지는 정도가 아니오니 신등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공무하시어 크게 일하실 때이온데 스스로 선한 정사를 힘써 행하지 않으시고 무공의 아래 처하시기를 달리게 여기시니 되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통절하게 사사고집을 버리고 쾌히 공론을 조추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태갑이 광구를 힘입을 때는 태갑은 은임금인데 이윤을 경계하는 말에 태갑은 맹세하기를 소잔을 밟지 못하여 그 처음은 잘 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이라도 광구하여 주시는 덕을 힘입어 나중을 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승왕이 즉위 초에 자문한 것은 시경, 주송, 방랑장, 천머리에 있는 말로 이 방락의 시는 주나라 임금 성왕이 재상 후 사당을 배웠고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은 자기의 부왕인 모왕의 도를 잘 개성 발전하려고 하니 여러 신하들은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대간이 공신을 외란된 가자를 논하여 여러 달 동안 복합하여 있으니 이 일을 폐지하는 것이 이미 많습니다. 속기 따르시어 이 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백마 가죽과 숙저 가죽을 내금이 겸사복 우림 위에 나누어 하사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4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어서로 대간의 사직장 말미에 쓰기를 내가 다시 거절하는 것은 비록 처음과 같지만 경등의 어그러진 생각 역시 처음과 같도다. 어찌 공신의 일로 하여 여러 번 사직장을 올리느냐. 옥성을 지연시키고 원낭을 쌓아두게 하니 어찌 불가하지 않은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릇된 생각을 돌려 고치며 빨리 나의 명을 따라 속히 이를 보라 하였다. 대간이 서게 하기를 복직의 명이 어마우나 임사원 같은 큰 간인배를 벼슬을 높이고 그 마음을 길러준다면 사직의 관계가 경하지 않습니다. 송나라 한 명
왕안석의 등용으로 인하여 붕당을 끌어들여 천하의 창생을 해쳤는데 하물며 이 여러 간사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이목의 관직에 있으면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모두 용납하게 한다 무슨 면목으로 다시 본직에 나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소위 이 무리라는 것은 누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하며 대간이 열서하여 아뢰기를 임사홍은 붕당을 교결하여 조정을 당난했으며 정승조는 장사치들과 교결하여 국고의 재물을 도둑질하였고 한화는 본처를 박대하고 장인을 구타했으며 금포에서 탐욕을 부리고 내린 명령을 능욕했으며 한칠에는 용렬 세수하고 탐람 비루하며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을 삼았으며 주등님은 내외가 천인이며 윤반조는 윤준원은 용렬 무지하며 설주는 용렬하고 무식하며 이치남은 천인으로서 교사하며 신종합은 탐호하고 염치가 없으며 박유는 성품이 본시 용렬하고 또 불리를 행하며 유진은 광패하며 김효광은 환관으로서 잃어본 기망죄를 범하였으며 안중경, 서경생, 이존명은 역시 모두가 환관입니다. 또 등님은 세족에서 특별히 가선을 하사하시면서 이르기를 등님의 직위는 이미 다 되었다 하시었으니 이것은 후세에 변동할 수 없는 전교입니다. 강기선, 신수건은 한 달이 지나지 못하여 재차 높은 품계를 제수하고 이세좌, 노공필은 육경의 우두머리로서 역시 음직을 더하니 사체였다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